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리그왕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4억 2천만 원이 이번 31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어제 프리뷰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31회차에 들어온 EPL 리그왕 팀들의 동기부여를 총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는 각 팀들의 경기력 분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회차 역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실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잘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3.3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수요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이 과거에도 미국 축구가 4대가 굉장히 잘 맞는 리그인데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미국 축구 리그 경기를 조합을 해서 프로토에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토 23.3배가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다폴더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도 5월달 들어서 이렇게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고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2무 조합, 3무 조합과 다폴더 고배당 조합 그리고 2배에서 3배의 정배 주력 조합까지 프로토에서 자신의 배팅 스타일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만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보다 폴더 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지금 보시는 24,000원 조합이 2등에 적중이 됐고 해당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멤버십 킹 등급 회원이신 청공님께서 29회차 1등에 적중이 되셨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추가 조합픽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1.6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독점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고 축구와 야구, 농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올려주셔서 실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 동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농구와 야구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분석 자료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르아브르 대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의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 32점으로 15등을 달리고 있는데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인 16위 메스에게 승점 3점이 앞서 있고 이 메스보다 골득실도 11골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마르세유전에서
패해도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높은 르아브르이고, 이 마르세유 상대로 비기거나 이기면 자력으로 깔끔하게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 경기가 우승을 확정한 PSG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 PSG가 우승을 확정을 해서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메스라는 팀이 PSG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 르아브르가 이번 경기 대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골득실 연 한 골에 힘입어서 메스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1부 리그 잔류를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에서 제공권 2위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특히나 주전 골키퍼인 데스마스 선수의 선방 능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골키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리그에서 득점 차단 부문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스마스 선수의 선방이 나와준다면 마르세유 상대로 충분히 무승부까지 노리면서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1번으로 현재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 마찬가지로 마르세유 역시 무승부가 11번,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맞대결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리그왕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이 1등인데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마르세유가 2승 5무 9패를 달리면서 원정에서 승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르아브르 이상의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르세유가 주포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10경기에서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은 오바메양이 버티고 있는 마르세유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세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 르아브르가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르아브르가 제공권이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리그왕에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마르세유 입장으로서 이 르아브르의 세트피스 득점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르세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원정에서 1승이 있었던 것이 바로 꼴찌 클레르몽 원정 제외하면은 모두 비기거나 패했던 원정 기복이 가장 심한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르아브르가 충분히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랑스 대 몽펠리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동기부여는 랑스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럽 대항전 티켓을 확정을 지으려면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하고 리옹과 마르세유가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 랑스가 8위로 떨어지면서 유럽 대항전 출전이 불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내려면 무승부는 거둬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유럽 대항전 티켓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만 있을 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랑스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에서 9승 3무 4패의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몽펠리에 상대로는 2연속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랑스가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사바니에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이 사바니에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골 6도움으로 몽펠리에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던 선수이고, 최근 리그 8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핵심적인 공격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몽펠리에는 사바니에 선수가 빠진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몽펠리에가 무승부가 11번으로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의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몽펠리에는 주전 골키퍼 르콤테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골문이 다소 불안한 면이 있고, 랑스 역시 핵심 중앙 수비수인 단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랑스를 불신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왕에서 기대 득점값 대비 골 결정력이 두 번째로 떨어지는 팀이 바로 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56.06골에 비해서 실제 4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3.06골, 두 번째로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몽펠리에 역시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9.58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주포 공격수 사바니에까지 빠지기 때문에 몽펠리에 역시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10골로 현재 리그왕에서 가장 뛰어난 역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랑스라는 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의 무게중심이 가장 앞에 쏠려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랑스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랑스가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다가는 몽펠리에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랑스가 역습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적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의 역습만 랑스가 조심하게 된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비교적 많은 팀인데, 랑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이 세트피스 득점력이 네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몽펠리에의 무승부 이변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몽펠리에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 사바니에라는 선수가 현재 몽펠리에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 그리고 가장 높은 기대 어시스트 값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몽펠리에도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삼바 선수가 리그왕 득점 차단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바 선수의 선방이 나와준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릴 대 니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홈팀 릴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충만한 것이 현재 4등인 브레스트와 승점이 동률인데 골득실에서 2골이 앞서 있어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리그왕 같은 경우에는 3위를 차지를 하면 챔피언스리그 직행이 가능하고, 만약에 4위로 밀릴 경우에는 직행이 불가능하고 챔피언스리그 예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를 상대로 3등 경쟁을 하고 있는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PSG와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순위가 5위로 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불발이 되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니스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릴과 니스가 현재 리그왕에서 수비력이 가장 뛰어난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니스가 올 시즌 리그 33경기에서 27실점으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최소 실점 2등을 달리면서 두 번째로 수비가 뛰어난 팀인데,
한 가지 악재가 있는 것이 바로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인 슈발리에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릴이 골문이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릴의 올 시즌 최대 강점은 바로 세트피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5골, 리그왕에서 가장 많은 팀이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리그왕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릴이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니스의 세트피스 수비에 가로막히면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답답한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리그왕에서 무실점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두 번째로 무실점 경기가 많은 릴의 슈발리의 골키퍼는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리그왕에서 무실점 경기가 17경기로 가장 많은 불카 골키퍼는 여전히 출전이 가능한 니스이기 때문에 니스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릴도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니스가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PSG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 리그가 불발이 되기 때문에 릴에게도 똑같은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니스 특유의 짠물 수비 그리고 릴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스가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다는 점, 릴의 주전 골키퍼 슈발리에가 무릎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점, 릴이 올 시즌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무승부 이변은 바치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릴의 동기부여와 올 시즌 리그 홈 성적 11승 3무 2패,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는 릴 특유의 홈발과 릴의 주포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의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릴이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단통픽으로는 릴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로리앙 대 클레르몽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로리앙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6점으로 다이렉트 강등권 순위인 17등을 달리고 있는데 16등인 메스에게 승점 3점이 뒤져 있고 골 득실이 7골이 뒤져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기 로리앙이 클레르몽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메스가 PSG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 희박한 확률로 골 득실이 뒤집어지면서 로리앙이 16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등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로 다이렉트 강등이 아니라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순위이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플레이오프 순위인 16위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있는 로리앙 쪽이 좀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고 그래도 마지막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번 경기 로리앙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로리앙이 꼴찌가 되고 클레르몽은 2부 리그 강등이 되지만 꼴찌는 면할 수 있는 꼴찌 탈출의 희망이 있다는 점에서 클레르몽 역시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왕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4골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도 가장 많지만 세트피스 득점 역시 한 골로 가장 적은 팀이 바로 로리앙이고 클레르몽과 마찬가지로 역습 실점도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로리앙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클레르몽보다 열세인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널티킥 실점이 8골로 가장 많은 팀인데 최근에 클레르몽의 미드필더 무하메드 참 선수가 리그 8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는데
그 6골 중에서 무려 4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기 때문에 이 클레르몽이 반드시 대승이 필요한 로리앙이 공격 일변도로 나선다면 클레르몽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거나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이 클레르몽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로리앙의 허벌창 수비를 고려한다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마지막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로리앙 쪽에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 리옹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 혹은 무승부가 필요한 상황이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PSG와의 컵대회에서 만약에 우승을 차지를 하면 순위와 관계없이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컵대회 우승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순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옹 역시 이번 경기 승리 혹은 무승부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 패배를 당하더라도 순위가 13위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리옹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라카제트 선수가 최근 모든 대회 9경기에서 7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리옹이 모든 대회 17경기에서 14승 1무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홈팀 리옹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원정 경기에서 8경기 1승 3무 4패 원정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옹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바크와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경기 1골 5도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전방에 195cm의 장신 공격수인 에메아 선수가 직전 메스전에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바쿠아가 올리고 최전방에서 에메아가 마무리하는 스트라스의 패턴이 나와준다면 리옹도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최근에 리옹의 경기력과 라카제트 선수의 골 결정력 그리고 넘치는 동기부여를 고려한다면 리옹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옹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리그왕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리옹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스부르가 워낙에 원정에서 최근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옹의 동기부여 까지 고려한다면 최근에 리옹의 좋은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리옹의 승리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리옹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랭스 대 스타드 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리그왕 경기들 중에서 동기부여가 양팀 모두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랭스 같은 경우에도 1부 리그 잔류 확정, 스타드 렌도 1부 리그 잔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순위를 역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순위 역전에 대한 동기부여는 양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오쿠무 선수가 한 달째 부상으로 이탈 중이고 주전 공격수 다라미 선수 역시 2달째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드 렌 역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칼리 무엔도라는 공격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중앙수비수 테아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스타드 렌 역시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드 렌이 원정에서는 홈보다 확실히 득점력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승부가 10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칼리 무엔도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땡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르세유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동기부여 외적으로 열심히 경기를 하는 모습이 있고, 이 스타드 렌 역시 칼리 무엔다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측면 쪽에 브리고드 같은 핵심 자원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1대1 정도의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툴루즈 대 브레스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2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리그왕 7경기에서 4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PSG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뒀던 툴루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툴루즈가 주포 공격수 달링가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10경기에서 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달링가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툴루즈가 주전 중앙수비수 디아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는 어느 정도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브레스트 상대로 5경기 3무 2패 승리가 없었던 툴루즈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툴루즈의 무자비 공동 2위 면모를 고려해서 무승부 이변 구미가 당기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이유가 릴과 현재 3등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릴과 승점이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딱 2골이 밀려서 4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브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아쉬운데 핵심 측면 공격수인 델카스티오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미드필더인 리스 멜로 선수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측면 수비수 로크코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이변으로 불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세트피스 실점 지표인데, 툴루즈가 세트피스 실점이 10골, 브레스트가 9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반대로 세트피스 득점 역시 브레스트가 13골, 툴루즈가 10골로 세트피스 공격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역습 실점 지표인데, 툴루즈가 역습 실점이 4골, 브레스트가 3골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습 공격력은 툴루즈가 역습 득점이 4골로 2골의 브레스트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레스트 입장으로서는 툴루즈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을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브레스트가 결장자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회 창출 88번으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측면 공격수 델카스티오 선수가 현재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브레스트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리스 멜루라는 미드필더 역시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가 최근에 2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확실히 뒷심이 빠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의 핵심 자원 이탈, 그리고 최다 무자비 공동 2등 면모, 그리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부담감과 툴루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포 공격수 달링가가 좋은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챔피언 PSG 원정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둔 툴루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